중국 정부는 그동안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 수집한 운전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면 중국 내에서 시설을 짓고 AI 학습을 해야 했는데 그것은 미국 정부가 못하게 제한했습니다. 이는 테슬라의 중국 내 완전한 FSD 배포에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2025년 1월 29일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 때 이에 대하여 중국은 거대한 시장입니다. 그러나 현재 중국 밖으로 인공지능 학습 비디오를 전송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정부도 중국에서 학습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난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중국 거리 영상을 보고 이를 우리의 비디오 교육에 입력하여 중국의 도로 표지판과 교통 규칙에 대한 공개 영상을 학습에 활용하고 이를 매우 정확한 시뮬레이터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이러한 제한된 상황 속에서도 중국 내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FSD를 배포하는 데 성공하였으나 당연히 미국 내에서 배포되는 소프트웨어 수준에는 도달할 수 없었습니다. 즉 아직까지는 절반의 진출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중국 당국이 자동차 데이터 해외 전송에 대한 초안 지침을 발표하면서 중국 내 FSD의 본격적인 도입 가능성이 올라갔습니다. 지침 초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지침이 정의하는 데이터 범위는 자율주행 알고리즘, 훈련 이미지, 운영 데이터, 차량 도로 인식 데이터 등입니다. 이러한 데이터의 해외 전송은 승인 또는 인증 과정을 거쳐야 하며 보안 심사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유무역구역 내 데이터 처리 회사는 제한되지 않은 데이터의 승인 없이 전송할 수 있는 특별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번 지침에 대한 공공 의견은 2025년 7월 13일까지 수렴됩니다. 앞서 말했듯 FSD가 완전 승인되지 못한 이유는 명확한 데이터 전송 규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정보기술부 등 8개 부처가 초안 지침을 발표하였으므로 상황은 변했고 테슬라는 이를 준수함으로써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선 이미 승인을 완료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던데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아직 완전 승인은 아닌 듯합니다. 그리고 상황이 잘 흘러가서 테슬라가 중국 내 주행 데이터 반출을 승인받게 된다면 이것은 테슬라에 있어 커다란 승리가 될 것이며 당연히 FSD 성능을 북미 배포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테슬라 차량의 판매 성장과 FSD 채택률 증가로 이어져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인 중국 내에서의 실적 성장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스웨덴 최대 연기금 AP7이 테슬라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모든 주식을 매각했다고 6월 13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놀랍습니다. 바로 테슬라가 미국에서의 노동권을 침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테슬라가 노동권을 침해하는 회사였다면 왜 전 세계 국가들의 정상, 그 중에는 그 노동권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유럽 국가들의 정상들을 포함해서 그 정상들이 테슬라 공장을 자국에 지어달라고 지속적인 요청을 하는 것인지, 왜 테슬라의 채용 경쟁률은 이렇게 높은 것인지, 왜 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어 다들 줄을 서는 것인지 저는 쉽게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만약 몇 개의 노동 관련 판결과 노조 연합과의 갈등이 그 이유라면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단위의 대기업 중 그 기준으로부터 자유로운 회사가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유저 아드리아는 이것이 스스로 은퇴 자금을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한 이유입니다. 당신을 대신해서 투자 펀드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편견에 휘둘리며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편견이 강한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정치적 편견 때문에 로보택시 시대를 앞둔 최고의 기업 중 하나를 무시하는 건 멍청한 선택입니다. 결국 그 펀드 매니저들의 결정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만 손해를 보게 되겠군요. 라면서 정치적 편견으로 인해서 회사의 진정한 가치를 보지 못하는 펀드 매니저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과거부터 테슬라를 지지해온 낙관론자인 차마스 팔리아피티아가 올인 팟캐스트에 출연하여 최근 테슬라에서 머스크와 몇 시간 동안을 보낸 경험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는 테슬라에서 도조와 옵티머스 관련 회의에 참여하며 머스크가 이끄는 팀의 재능과 열정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하였습니다. 차마스 팔리아피티아는 저는 화요일에 일론 머스크를 만나 테슬라에서 몇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일론은 저를 몇 개 회의에 참관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들의 회의 장면은 언제나
흥미롭습니다. 하나는 도조 관련 회의였고 바로 다음은 옵티머스 팀 회의였습니다. 이전에도 언급했지만 그는 정말 놀라운 인재들을 끌어모읍니다. 회의에 참석해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 영감을 얻을 정도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일론이 그들을 리드하는 모습은 마치 거장이 걸작을 창조하는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라며 최근 트럼프와의 갈등과 X상에서의 감정의 폭주와는 별개로 일론 머스크는 본인의 일을 잘 수행하고 있는 중이고 그 모습은 마치 거장과도 같다고 극찬하였습니다. 유저 후안 산토스는 당신이 설명한 내용은 사람들이 일론이 회사에 투자하는 이유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는 놀라운 비전가이고 당신이 언급한 대로 그는 재능이 넘치고 그리고 매우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보상을 받습니다. 라고 하였고 유저 엘리자베스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를 인수하고 스페이스X를 시작한 이후 줄곧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는 단순히 서류에 서명하고 긴 휴가를 떠나는 여타 CEO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회사에 투자하고 심지어 계속해서 투자하며 회사의 다른 누구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래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 점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며 차마스의 의견에 동의하였습니다. 최근 로보택시 출시를 앞두고 도로에서 돌아다니는 모델 Y가 포착됨에 따라서 X에서 자주 언급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초대형 유튜버 마커스 브라운 리입니다. 그를 모두 아실 겁니다. 다들 그를 보고 삭발을 하라는 식으로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가 과거에 로보택시 관련 삭발 공약을 내걸었기 때문인데요. 그가 오늘 그의 팟캐스트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의 주장은 나는 사이버캡의 가격과 출시 일정에 관하여 삭발 공약을 한 것이지 로보택시 서비스 자체에 삭발 공약을 한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모델 Y 로보택시 차량이 돌아다니는 걸 보고 나보고 삭발을 하라고 하는데 내 영상을 자세히 돌려봐라 라고 하였습니다. 정확히 따지고 보면 그의 말이 맞습니다. 따라서 그의 삭발 공약은 사이버캡이 3만 달러 미만으로 2027년이 오기 전까지 일반 소비자에게 인도되었을 때입니다. 따라서 그때를 기다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적이고 그의 삭발 공약을 왜곡해가면서까지 공격하는 이유는 사실 이번 영상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는 해당 공약을 언급하면서도 사이버캡이라는 이름을 훤히 알면서 그 뭐냐 황금 색깔 그 문 2개 달린 그 로보캡 있잖아 라면서 은근한 조롱을 섞습니다. 수천만 구독자를 가진 테크 유튜버가 제품의 이름을 기억 못하고 심지어 본인이 삭발 공약을 건 그 제품의 이름을 제대로 말하지 않고 그거 머시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기싸움으로 보입니다. 이런 하남자스러운 부분 때문에 테슬라 커뮤니티가 그에 대해 반감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사이버캡의 무선 충전 효율을 놓고도 효율이 매우 안 좋을 거다 라고 댓글로 공언했다가 테슬라 공식 계정에 의해서 팩트 체크당한 일화도 유명합니다. 그는 중립을 지켜야 할 테크 유튜버임에도 이렇게 테슬라에 대해 지속적으로 편향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앞서 말했듯 비꼬는 말투로 계속 말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한 커뮤니티와는 계속해서 대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커스 브라운 리가 아무리 저렇게 얄밉게 굴어도 가짜벽 영상을 만들어서 논란을 엄청나게 키우고 아직도 사과 안 하고 있는 마크 로버보다는 더 낫다는 것입니다. 보링 컴퍼니가 내슈빌 국제공항과 다운타운을 연결하는 터널 건설을 위한 초기 논의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내슈빌의 급격한 교통 증가와 관광 수요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내슈빌 공항과 다운타운을 연결하는 5에서 10마일 길이의 터널 건설이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터널은 라스베가스 루프와 유사한 테슬라 차량 기반 시스템을 목표로 합니다. 라스베가스 루프 성공 사례를 고려할 때 이 프로젝트 또한 빠르고 효율적인 이동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링 컴퍼니는 여러 프로젝트가 초기 단계에서 무산되거나 정체된 사례가 많습니다. 샌안토니오에서도 비슷한 공항, 다운타운 연결 프로젝트가 2022년에 논의되었으나 2023년 초 이후 정체되었습니다. 부디 논의가 잘 되어 베가스 루프와 같이 좋은 사례가 추가되길 바랍니다. 테슬라가 스웨덴에서 FSD 테스트를 위한 신청을 제출한 상태임은 모두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는 FSD 도입을 위한 유형 승인 면제 신청이고 스웨덴은 FSD 시험을 하기 위한 허가 신청입니다. 그리고 현재 스웨덴 교통청은 이에 대해 공식 결정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엑스유저 알렉산더 크리스텐센은 스웨덴 교통청에 테스트 승인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였고 그 덕에 성공적으로 테스트 승인 촉구를 요구하는 많은 이들의 메시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해당 소식에 하트와 스웨덴 국기 이모티콘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이런 목소리들이 모여서 FSD 유럽 승인이 하루라도 더 빨리 앞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